아, 있어. 아, 맞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뭐 어차피 문제 많지 않으니까 후딱 정리하고 그 정적분의 활용만 전체적인 정리만 할 거예요. 여기 문제는 그냥 계산만 위주로 나와 있는 거라 이제 전체적인 정리만 좀 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일단 테스트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잠깐만 잘 안 되네. 이용. 자, 테스트 결과로 놓고 본다면은, 와, 7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6, 7번이 좀 어려워요. 6, 7번이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5번까지는 좀 할만해요. 자, 그리고, 3개, 3개. 아이고, 3개. 아이고, 3개. 1, 4, 6, 7. 1번, 4번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6개 맞은 사람이 한 명. 자, 7번 하나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개인 친구도 한 명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2번과 7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6개 맞은 사람이 한 명, 7번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아쉽게 5개인 친구가 이제 6번과 7번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1, 2, 4, 6, 7 이렇게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렵진 않으니까 1, 2, 4, 6, 7 자, 그러면은 6번도 생각보다 맞은 사람들이 좀 있죠. 왜냐면은 6번은 지난번에 수업 때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번을 틀리면 안 되는데, 그쵸? 1번 틀리면.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세제곱 빼기 8분의 1.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1 플러스 ft. 전체 세제곱의 f't. dt. 자, 요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뭐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이 통째로 함수를 그냥 gx라고 한번 쳐봐요. 뭐 gx라고 쳐도 돼요. 아니면 뭐 그냥 속함수를 gt라고 잡은 다음에 라지 gx 빼기 라지 g2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지금 gx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분의 요거 따로 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gx로 치환하는 순간 뭘 할 수 있어요? 윗끝 아랫끝 똑같으면은 빵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자체가 어때요? 여기다 그냥 x 집어넣는 거랑 똑같죠? 1 플러스 fx 세제곱 곱하기 f'x 그쵸?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피적분 함수를 치환해도 상관은 없지만 통째로 치환해서 들어가는 게 깔끔해서 나는 통째로 치환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일단 G2빵이잖아요. 그럼 얘는 G'2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444 12분의 1이죠. 12분의 G'2구나. 그쵸? 그럼 G'2면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F2의 세제곱 곱하기 F'2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어차피 F2는 1이고 F'2는 6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그쵸? 2의 세제곱 8에다가 6을 곱한 상태. 답이 그냥 4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우지는 않아요. 이거 그냥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극한만 들어가는 이분계수 정의 이용하는 내용 문제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2번 틀리면 안 되는데, 2번 틀리면 안 되는데, 그죠? fx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0부터 x까지 ft dt.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일단 시작과 동시에 얘는 두 식을 뽑을 수 있죠. 첫 번째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 그 다음에 미분해주면은 fx로 나온다. 그렇죠. 일단 요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gx가 역함수를 가졌으면 좋겠대요. 이거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만 해야지. 그죠? 최고체계수가 양수니까.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함수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자, 그 도함수가 0보다 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판별식. 짝수식으로 갑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k는 최소값 4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F2의 최소값이라 그랬는데 F2라 그러면 얘는 4, 8, K. 그렇죠? 12 플러스 K. 그러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그냥 16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괜찮죠? 오케이.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4번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것도 잠깐 한번 볼게요. 1부터 x까지 t-1 ft dt. 자, 요게 ax 4제곱 bx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랬을 때 fx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돼요? 자, 똑같죠. 어차피 종족분으로 정의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상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밑끝 아래 거 똑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은 빵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1 집어넣으면 빵 될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1을 한번 집어넣으면 우변에서 나오는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그냥 빵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좌변은 1 집어넣는 순간 일단 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일단 마이너스 1인 걸 알겠고, 그 다음에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 얘는 그냥 어차피 여기다가 그냥 x 집어넣는 걸로 볼 수 있겠죠? x 마이너스 1 fx. 자, 그럼 얘는 미분하면은 4x 세제곱 2bx.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텐데, 똑같잖아요. 여기다가도 또 1 집으면 또 빵 나와야지. 그렇죠? 왜? 좌변에 x 마이너스 1이 인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딱 집어넣어주면 좌변은 빵, 4a 플러스 2b는 빵.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a 값과 b 값을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예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2a 플러스 b는 빵.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a 값이 1이다. b는 마이너스 2다. 그죠?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풀려고 하는 fx의 최소값. 그럼 잠깐만. 요 식 그대로 끌고 온다 그러면은 fx식은 어떻게 돼요? x-1로 나눠주면 되겠죠. 물론 1이 아닌 경우만. 그죠? 1이 아닌 경우만. 그죠? 자, 그 다음에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4x 세제곱 빼기 4x. 그쵸? 그럼 얘는 그냥 x-1로 약분 가능하네요. 그렇죠? 어차피 분자가 x로 4x로 바꿨을 때 x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x 플러스 1만 써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연속이잖아요. 다음 함수는 연속이니까 어차피 fx는 실수 전체에서 그냥 요거일 수밖에 없다. 다음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이니까 4x 제곱 플러스 4x 대칭축 얼마? 마이너스 2분의 그쵸? 여기서 최소값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4분의 1 곱하기 4, 1.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최소구나 라고 해서 답이 1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5번은 다 맞았으니까 넘어갈게요. 5번은. 자, 그리고 6번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6번. 자, 이것도 지난 수업 시간 때 나갔었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자, 최고체계수가 1인 이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gx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의되는 순간 위끝 아래끝 똑같으면 빵 나온다. 그 다음에 구함수가 fx다. 그쵸? 눈으로 봤을 때 딱 보이더라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써놔요. 그게 오히려 나중에 직관적으로 문제 볼 때 더 안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조건을 딱 본다 그러면은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죠?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가 g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gx의 값이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만 나오는 거야? 아니, 저거는 이 내용은 일단 부등식에 활용해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방정식에 활용은 그냥 이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그냥 x축과 만나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부등식의 활용은 사실상 요거죠. 아우, 둘 다 그래프 그리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심화 버전에서는 얘가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요? fx의 최소값이 k보다 커났다. 그렇죠?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아예 똑같이 상수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 이거 어차피 상수잖아. f3는. 그쵸? 얘는 정해진 값이겠죠? 일단 상수예요. 그럼 fx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얘보다 커났다. 얘의 최소값이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무슨 뜻이야? 얘는 어차피 함수값이잖아요. f값. 그럼 뭐야? 얘 최소가 얘란 얘기네. 그래서 f3가 최소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됩니다.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예요? gx는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1 이상에서 뭘 집어넣더라도 4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커났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그럼 결론은 이게 최소란 얘기겠죠. 괜찮죠? 이게 최소란 얘기예요. 자, 미분 가능 함수예요. gx는 지금 미분 가능 함수예요.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최소값이 항상 어디서 나와요? 극점과 양극값에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f라는 함수가 최고 체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그랬어요. 2차 함수라고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최고 체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이미 0 집어넣... 아니다. 2차 함수인데 그거를 적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어차피 3차 함수일 거라는 거야. 그쵸? 3차 함수. 자, 그러면 당연히 G4는 끝점이 아니잖아요. 얘는 무조건 극소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극소니까 얘밖에 없네. 얘가 무조건 4,G4라고요. 괜찮아요? 이거 왜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1인 지점은 아무리 왼쪽으로 간다 그래도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 1이 나와야 될 거예요. 괜찮죠? 그게 아니면 4에서 최소값이다라고 확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맞죠? 이 0,0이었잖아. 이게 지금 gx 그래프잖아요. gx. 그렇죠? 얘 0,0 지나갔었지. 그럼 몰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0이 이쯤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식은 나오겠죠. 0에서 극대일 수도 있어요. 극대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아무 데나 그냥 잡아보자라는 거야. 0,0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얘를 한 번만 볼게요. 잠깐 이게 절대값인데. 그쵸? 자, 똑같죠? 몰라. 일단 절대값 gx가 어떠냐면은 최소값이 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절대값 함수 입장에서는 g3에서 최소 나온다. 그럼 잠깐만. 이거 절대값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최소값 당연히 어디서 나와요? x축에서 나오죠? 괜찮아요? 일단 바뀌었잖아요. G4가 G3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우니까. 한마디로 얘는 음수라는 얘기고 얘는 빵이라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4랑 0 사이의 빵인 경우는 3 여기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G라는 함수 자체가 X라는 인수, X-3이라는 인수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다시 한번. 그럼 g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인수 하나, x-3이 인수 하나. 나머지 하나는 모르지 않냐? 몰라요. 그냥 x-a로 잡자. 괜찮죠? 최고차 계수는 원래 기존 2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1이었으니까 3차가 되면은 최고차 계수 3분의 1. 그죠?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여기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4에서가 극소다. 그렇죠. G'4가 지금 빵이다. 요거 이용해서 들어가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해보면 아니다. 이거 전개 그냥 할까? 전개 안 해도 상관없는데 x 세제곱 빼기 a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ax. 어차피 이렇게 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전개해서 미분한다 그러면은 x제곱 빼기 3분의 2 a 플러스 3x 플러스 얘는 3 약분하니까 A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빵 나와야 되니까 16 빼기 3분의 8 A 플러스 3 플러스 A. 여기 지금 빵이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3을 곱하면 48 빼기 8A 빼기 24 플러스 3A는 빵. 5A가 얼마? 24구나. 따라서 A 값이 5분의 24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자, 그러니까 지금 F는 지금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근데 잠깐만. 어차피 이게 fx잖아. 그렇죠? fx. 자, 따라서 fx는 5분의 24 집어넣으니까 5분의 39. 그죠? 약분해주면 x제곱 빼기 5분의 13의 2배 26x가 되겠고 플러스 5분의 24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f의 9를 구한다. 그러면 81 빼기 이 숫자가 왜 이러냐? 잠깐. 이 숫자가 왜 이러냐? 5분의 24 빼기 26 곱하기 9. 숫자가 이상한데? 오, 너무 크다. 어떻게 하지? 그냥 계산하자. 6, 9, 54. 9, 2, 18. 2, 3, 4. 81분의 81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210. 마이너스 210이면은 마이너스 42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39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 자, 그리고 마지막 7번 하나 먼저 가볼게요. 7번. 자, 얘는 뭐 실제 기출문제는 아니, 얘는 기출문제예요. 얘는 기출문제. 이거 이 작년 평가원인가 아마 그럴 텐데, 요거는 조금, 지난 시간에 본 거고요. 7번은 안 본 겁니다. 7번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정답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기는 했어요. 자, a-2부터 x까지 t세제곱 빼기 at제곱 dt. 아우, 절대값이에요. 자, 이게 오직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을 때 가능한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아니, 그러면 잠깐만. 지금 이 상태에서 fx에 대한 거를 우리가 수식만 가지고 풀기는 좀 힘들죠. 뭐 물론 안쪽거 접근해가지고 x 집어넣고 a-2 집어넣고 해서 뭐 해석할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잡냐? 에라 모르겠다. 속함수를 gx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왜냐면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함수를 먼저 한번 통째로 잡아보자라는 거야. 걔 그려놓고 나중에 절대값으로 뒤집어 올리면 되잖아요. 그죠? 걔 잡아놓고 나머지 뒤에다가 올려버리면 상관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자, 이걸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일단 a-1은 빡 나오는구나. 그죠? 일단 요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분해보면은 x제곱 빼기 ax제곱이구나. 그럼 생각해보니까 속함수의 도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도함수 이용해서 g함수 그래프를 유추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절대값을 이용해서 fx 그래프까지 한번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얘는 지금 0과 a에서 기울기가 빵인 상태. 자, 그러면 케이스가 총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 나옵니다. 수식만 가지고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프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a가 음수면 0에서 중근 같고요. a에서 근 하나 같죠? a빵. 그쵸? 약간 좀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지금 뭐라고요? G'X 그래프라고요. 괜찮죠? 여기 지금 현재 G'X 그래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A가 빵일 수도 있겠죠. A가 빵이면은 이 3차 함수는 그냥 0에서만 3중근 갖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려본다면 얘는 0에서 중근 같고 양수에서 근 하나 또 같나.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쵸?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GX 그래프를 한번 추정해 볼게요. 자, 얘는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 지점에서 극소를 한번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기울기 한번 빵 나오고 다시 또 증가하는 상태. 요게 지금 GX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Y축은 여기입니다. 얘는 지금 0,예요. 그죠? X가 빵. 그 다음에 나머지 X축은 지금 어디다 긋냐? 라는 거야. 어디다 긋냐?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지금 A 지점이니까 A, GA. 근데 생각해보니까 GA-가 빵이에요. 그쵸? A-가 빵. 그러면 얘보다 왼쪽으로 이만큼 갔을 때가 빵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몰라. 뭐 x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a-2 빵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얘에다가 절대값을 x축을 그어놓고 절대값을 긋는다 그러면 어때요? 미분 불가능이 두 개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4차 함수에서 절대값 함수로 미분 불가능한 경우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요? 됐죠? 한번 볼까? 자, 4차 함수 그래프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완벽한 좌우 대칭까지 총 5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5개 나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여기서 몰라. 뭐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x축에 따라서 미분 불가능점이 몇 개 나오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빵개. 괜찮죠? 아, 그대로니까. 절대값 씌워봤자. 아,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나와서 접하면 어차피 절대값 그대로잖아요. 빵개. 자, 요 경우는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가 되죠. 그죠? 미분 불가능 두 개. 뾰족점 두 개 생깁니다. 자, 이 위로 다 올라가도 계속 두 개. 그죠? 다 짝수개로 나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빵개. 빵개. 자, 여기도 똑같이 두 개로 나오죠. 그죠? 두 개로 나오고, 아, 계속 두 개. 어떻게 돼도 계속 두 개요.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요 상태가 빵개. 자, 여기도 지금 빵개. 자, 이렇게 가면은 두 개. 자, 계속 두 개 나오는데, 얘 기울기 빵이죠. 딱 x축이 여기로 지나가는 경우의 한쪽에서만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면서 미분 불가능이 유일하게 한 개 나옵니다. 괜찮아요? 딱 한 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라는 거야. 그 외에 나머지 다 두 개야. 그렇죠? 자, 얘는 빵개, 빵개, 두 개. 여기도 두 개, 여기는 네 개, 여기는 접하면 또 두 개, 또 올라가면 두 개 이렇게 나오죠? 얘도 지금 빵개 나왔다가 접하면 또 빵개, 올라가면은 뒤집고 하니까 또 네 개 나오죠? 그쵸? 자, 이렇게 위로 접하는 경우도 이것만 이렇게 되니까 여기만 미분 불가능 두 개 나오죠? 다 두 개 나온다고요. 다 짝수개 나온다고요. 절대값 씌워서 미분 불가능한 게 다 짝수개 나온다고요. 딱 하나 못 빼고요. 얘 하나 빼고요. 얘 하나 빼고 얘 하나 빼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이 중요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유일하게 홀수기가 나옵니다. 하나밖에 안 나와요. 아, 당연히 지금 얘는 이 그래프상에서 그러면 어디가 x축으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이게 기울기 빵 되는 지점에서 x축 나와줘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야만 절대값 이용해서 나온 그래프가 미분 불가능이 딱 하나밖에 안 생긴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g는 a-2 집어넣었을 때가 빵이야. 얘는 아니겠죠. 얘는 어차피 0이니까. 그럼 a-2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 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혹시 이거 좀 기억나요? 우리 요건 기억나죠? 3차 함수에서 극소값과 똑같은 거, 극대값과 똑같은 거 잘라놓고 대칭점, 극소값 잘라놓으면은 요거 지금 1대1대1대1인 거 괜찮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래프. 자,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잘라봅시다. 극소 지점까지 해서 잘라놓으면 얘랑 얘가 몇 대면? 1대3이라고요. 이거 괜찮아요? 1대3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X축, 편의상 여기를 Y축이라고 잡아봅시다. Y축이라고 잡아보면은 얘가 1대3인 걸 증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걸 갖다가 A라고 잡으면 얘는 4A가 되겠죠. 그냥 요걸 가지고 fx를 0이라는 인수 하나랑 그 다음에 4A라는 인수 3중근으로 생각해 볼게요. 최고차계수 K로 봅시다. 그때 극소 지점이 A에서 나오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에서 극소가 나오는지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면은 계수 나갑니다. 3kx에 x-4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차수가 1대3이라 지금 계수비가 1대3 나와요. 괜찮아요? 그래서 1대1 3 내분점이 나온다고요. 1대3 내분점. 자, 얘 같은 경우는 k의 x-4a 제곱으로 묶으면 얘는 그냥 x-4a가 나오겠고 얘는 kx-4a 제곱 묶으면은 3x가 나오는구나. 그렇죠? 요 식이 지금 4로 묶었을 때 x-a. 그렇죠? 4k의 x-4a의 제곱에다가 x-a가 들어가는구나.
A랑 4의 지점에서 지금 극점 기울기 빵 나온다 라는 거야. 얘가 지금 A인 게 확실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1대 3인 걸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정피곤하면 딴 거 풀고 있으면 돼요. 굳이 안 들어도 상관없으면은 억지로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 딴 거 풀어도 상관없어요. 딴 거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 맞으면 뭐 굳이 그래도 뭐 가끔 한 번씩은 쳐다봐줘.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뭐라고 볼 수 있다? 1대 3이다. 괜찮아요? 근데 얘 둘이 얼마 차이 나요? X가? 2 차이 나죠. 당연히 얘는 6 차이 나야 되지. 그렇죠? 그럼 A 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6이겠죠. 괜찮아요? 마이너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인 경우가 지금 가능한 경우구나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Y축이야. 감소하다 증가하네. 감소하다가 증가하네. GX가 이렇게 생겼구나. 완벽한 좌우 대칭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얘는 지금 A, GA예요. 자, 그러면 A-2 집어넣었을 때 빵 나온다 그랬으니까 왼쪽으로 이만큼 간 지점에서 빵.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절대값이면 미분 불가능이 몇 개 나와요? 이거 2개잖아요. 그죠? 이거 뭐 안 되겠죠.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것도 한 번만 또 본다 그러면은 얘도 지금 Y축,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감소 한 번 했다가 빵 나오고요. 극소 한 번 또 찍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얘가 지금 Y는 GX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 3중근. 그죠? 3중근. 이렇게 나와야만 될 거예요. 자, 지금 얘는 X가 A예요. 자, 그럼 잠깐만. A-2에서 빵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A-2면 A보다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이겠죠. 0이 A-2로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2여야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과 2인 지점에서 지금 절대값이 미분 불가능 한 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6과 2를 더한 마이너스 4. 답이 1번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1번.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뿅뿅뿅뿅. 뿅뿅뿅. 자, 정적분 활용으로 가볼게요. 정적분 활용. 근데 너무 걱정이야. 아직도 안 한 사람이 있어. 야, 이거 큰일 났어. 자, 일단 요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정적분 활용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뭐죠? 그냥 넓이죠. 그죠? 넓이. 자, 넓이는 정적분과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정적분은 연속합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넓이는 절대 음수가 안 나오죠. 그렇죠? 넓이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좀 생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간단한 예시긴 했는데 자, 첫 번째 기준을 한번 좀 잡아볼게요. A부터 B까지 fx, dx.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그쵸? 자, 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어느 상태냐? 구간 안에서 양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A부터 B까지. 자, 그러면 이 넓이가 S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얘는 그냥 S죠. 그렇죠? 왜? X 집어넣은 지점에 DX 곱해서 싹 다 더해내는 거니까 얘는 지금 정적분과 넓이가 차이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그대로잖아요. 그냥 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구간 안에서 함수값이 전부 음수만 나오는 경우로 한 번만 볼게요. 자, 여기 지금 Y는 fx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의 전체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넓이가 S라고 한다면 얘는 음수값들의 합이죠. 음수합 마이너스 S. 괜찮죠? 당연한 얘기예요. 마이너스 S. 자, 근데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그래프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A부터 B까지 적분했다. 그건 뭐 양수합이겠지. 그죠? 절대값이니까. 아, 그래서 얘는 그냥 플러스 S로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양수랑 음수랑 다 섞여서 나와요. 양수랑 음수랑 다 섞여서 나온다. 라고 쳐볼게요. A부터 B까지 Y는 fx라고 친다면 얘는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S1, 얘를 S2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는 음수합 마이너스 S1. 아, 여기는 양수합 플러스 S2. 그렇죠.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다 그러면은 절대값 씌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생겼죠. 아, 그럼 A부터 방인 지점까지는 똑같이 넓이는 S1이니까 얘는 그냥 S1에다가 S2를 그냥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얘를 정적분이라고 부르고 얘를 넓이라고 그냥 부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적분과 넓이는 완전 구분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넓이는 결국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적분. 그렇죠. 절대값 적분이 그냥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넓이 안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뭐예요? 한 개 함수 말고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섞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만약에 y는 gx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 y는 hx가 있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걸 갖고 내가 A부터 B까지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얘는 뭐 그냥 요 길에다가 dx 곱해서 짝짝짝짝짝짝 더해주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x 지점에서의 y값과 어떤 x 지점에서의 y값, 그렇죠. 큰 함수 값에서 작은 함수 값을 뺀 거에 dx를 곱해주면은 이 선분 같은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걔를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하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뺀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양수로만 만들면 되니까.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난 이거 말고 그냥 한 번에 통째로 생각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뺀 함수는 우리가 치환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 치환된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교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g가 더 작았는데 그 이후에는 g가 더 크죠. 그럼 얘가 지금 y는 fx 막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그쵸? 자, 그럼 만약에 똑같은 x 지점에서의 높이면 이 높이랑 이 높이가 지금 똑같다. 괜찮아요? 어차피 뺀 함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는 똑같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얘는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뺀 함수 적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뭐 일부러 그냥 양수 쪽으로만 그려서 그런 거고, 만약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A가 여기가 아니라 왼쪽으로 여기서부터 A라고 쳐볼게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가 A부터 여기가 B 인지점까지 간다. 그러면 똑같죠? 이때는 H에서 G를 빼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G에서 H를 빼는 거니까 얘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되는구나. 그렇죠? 얘 음수함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절대값 적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절대값으로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A부터 B까지 만약에 두 함수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면은 몰라. 적당히 빼주고 절대값 씌워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걸 하나만 조금 더 가볼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다음 거 한번 안녕. 꿀잠. 자,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게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그 중에서 이게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y는 x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자, x제곱인데 그게 2,4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이 fx라고 칠게. 자, 접선을 그었어요. gx. 자, 그랬을 때
그 접선까지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렇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거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지? 얘를 들어간다면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야지. 미분에서 2 집어넣어주면 기울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 F2 집어넣어서 들어가지고 뭐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4죠. 4x-2 플러스 4. 4x-4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0부터 2까지, 그렇죠? 0부터 2까지 큰 함수에서, 그렇죠? x제곱에서 4x 빼기 4를 뺀 함수, 그렇죠? 요거에 대한 적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0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dx니까 그냥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걸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실제로 이렇게 다 계산하라고 이거 설명하는 걸까요? 아니, 여기서 지금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을걸?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왜 얘기하냐면은 얘는 뭐지? 왜 완전 제곱식이지? 자, 다시 한번 fx에서 gx 뺀 함수 적분이죠. 얘 지금 fx 빼기 gx라고요. 괜찮아요? 그 뺀 함수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뺀 함수를 그리면 어차피 2차에서 1차 뺐으니까 당연히 2차 함수일 텐데 어디서 접한다고요? 2에서 접한다고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굳이 접선 뽑아야 돼요? 어차피 이걸 텐데. 그죠? 뽑을 필요 없다고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 y는 x 세제곱 위의 점, x제곱 위의 점 3, f3. 그죠? 의 접선과 y축, 이 곡선, 이 접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괜찮아요? 왜? 이거 왜 되는지 괜찮아요? 아니, 어차피 x제곱에서 3인 지점에서 접선 그어서 y축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일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은 3에서 접선이니까 뺀 함수는 그냥 무조건 얘겠죠. 괜찮아요? 뺀 함수는 접선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그쵸? 자, 그걸 갖다 그냥 0부터 3까지 접근해버리면 끝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3까지 접근을 한다. 잠깐만. 3인 지점에서 0부터 3까지 접근해도 되는데, 아니, 그러면 얘를 왼쪽으로 3만큼 평이동하면 구간도 3만큼 평이동해도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마3부터 0까지 접근하는 거랑 똑같겠는데, 괜찮죠?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우함수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네. 그쵸? 심플하게 정리해 주자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심플하게.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그렇다 쳐요. 얘는 그러면 퀴즈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내볼게요. 삐용. 자, fx가 2x 제곱이에요. 자, fx 위의 점 fx와 1,2에서의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거 한 번만 직접 구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 방금 떠든 거예요. 암산으로도 나오겠다. 자, 빠르면 5초. 그죠? 실수도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오, 왔다. 도윤이겠지?
답 나왔나요? 아, 다 구했나?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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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간단해요, 간단해. 눈으로 푸는 문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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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갔다. 오케이. 자, 그냥 뭐, 눈으로 푸는 문제. 눈으로 푸는 문제. 자, 3분의 2가 그냥 나와야 돼요. 그죠? 계산할 게 없어요. 계산할 거 없이 그냥 3분의 2가 나와야 줘야 됩니다. 왜 3분의 2가 나와야 된다고요? 방금 계속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거 접선 구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죠? 일단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연산 실수 나올 가능성이 커요. 괜찮아요? 그죠? 바로바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가져야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아, 2에서 접선 거놓으면 어차피 빼남수는 x-2제곱일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차피 0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0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면은,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왼쪽으로 이만큼 평이동 하자고요. 그럼 얘는 마이부터 0까지가 될 텐데. 어차피 우함수잖아. 그럼 마이부터 0까지면 0부터 2로 봐도 되지. 그쵸? 그러면 3분의 x 세제곱에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8.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가져자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생겼어요? 에이, 몰라. 이렇게 생겼어. 그럼 1,1에서 접선 그었어. 몰라. 1에서 접하겠지. 그러면 0부터 1까지 접근할 거니까 어차피 0부터 1까지 최고차 계수는 그냥 2고 1에서 접할 거잖아요. 그냥 이게 끝이라고요.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 통째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야, 그럼 얘는 2x제곱을 0부터 1까지 접근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쵸? 그냥 3분의 2가 나올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왠지 이해되죠? 자, 왜?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왼쪽으로 1만큼 평이동한다 그러면 구간도 1만큼 평이동할 텐데 어차피 2x제곱은 우함수기 때문에 마일부터 0까지 접근하나 0부터 1까지 접근하나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2차 함수에서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자, 3차 함수에서도 또 있어요. 자, 우리가 요식 기억나요? 요식. 자, 이 넓이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공식 하나가 꼭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책에서 1이라고 하고 x-알파, x-베타 dx. 자, 얘는 뭘로 나온다 그랬죠?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베타-알파 세제곱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요거는 정말 지겹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수업 시간 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죠? 그림부터 그리면서 한번 잠깐 봅시다. 한 번만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함수가 두 근 사이의 끼인 부분의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책에서 모르니까 요렇게 한번 보자라는 거야. 얘가 지금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알파 세제곱이 나오는데 왜 되냐? 자, 얘는 최고차 계수 A 한번 내보낼게요.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저 이런 거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거. 이 식이 이거임을 서술하시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왜? 너무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안 복잡해요.
A 빼내고 나머지 전개하면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그쵸?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 계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로 내보낸 상태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부정적분해야지. 부정적분해야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3분의 x제곱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자, 그러면 얘는 A에다가 뭐 베타 다 집어넣고 알파 다 집어넣고 빼주면 되는데 웬만하면 계수가 똑같은 애들로 묶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로 묶어주면은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알파 베타로 묶어준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맞아. 공통인수가 있잖아. 그죠? 공통인수가 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겠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으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 얘는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나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통인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세 개를 다 갖다가 앞으로 뽑아 놓을 거예요. 자, 근데 분모도 보기 싫어요. 분모도 꼴보기 싫어요. 자, 그래서 분모도 6으로 묶어줄게요. 그럼 2는 냅둬줘야 되겠지. 그쵸? 자, 얘도 3은 냅둬줘야 되겠지. 그쵸? 자, 얘도 분모 6을 앞으로 내보낼 거니까 분모 6까지 그냥 내보낸다 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볼게요. 6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2배의 얘죠. 2베타 제곱 2베타 알파 2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괜찮죠? 오케이. 자, 잠깐만. 이거 헷갈리나?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내보낸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마이너스 6 베타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6 알파 베타가 그대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6 베타 알파랑 플러스 6 알파 베타가 지워지는구나. 그러면 잘자. 안녕 여러분. 화이팅. 자, 그럼 얘는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써주면 얘는 지금 2베타 제곱에 3베타 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자, 그 다음에 2베타 알파 혼자 있네. 그렇죠? 플러스 2베타 알파. 자, 그리고 마지막 2알파 제곱에서 3알파 제곱을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묶어서 내보낸다고 한다면 요 식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 노가다야. 무식한 계산. 괜찮아요? 자, 충분히 증명하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말고 다른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자, 뭐가 있죠? 요 말고 요거 말고 또 나오는 게 2번. 사실 1번까지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됩니다. 2번은 그렇게 엄청나게 권장사항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딱 기말고사 때까지만 좀 알고 있어요. 기말고사 때까지만. 자, 뭐냐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알파 제곱 x-베타 dx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 정적분이야. 괜찮아요? 얘는 뭐냐면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3차 함수가 접한 부분의 정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으로 나오게 돼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접해 들어간다 라고 친다면 이 부분의 정적분이 마이너스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쓰느냐? 아니, 요건 그냥 참고로 할게, 참고.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알파부터 베타까지, 뭐라 그럴까? A, x-알파 세제곱, x-베타, dx. 자,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3차가 아니고 4차죠? 아, 지금 이렇게 되는 상태예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부분 넓이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5인 20분의 최고차 계속 베타 마이너스 알파 5제곱이야. 얘는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카테고리를 좀 잡기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2차를 적고 나니까 몇 차가 돼요? 3차가 되죠. 아! 2차를 적고 냈더니 3차가 되네. 3차가 되네. 그렇죠? 아! 3차를 적고 냈더니 4차가 되네. 4차가 되네요. 4차를 적고 나면 5차가 되네. 그래서 5차가 되는구나. 여기 우연이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세트 메뉴로 좀 패키지로 알고 있기에는 편하긴 했는데 얘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얘는 무조건 해야 돼. 얘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얘는 그냥 별이 100만 개. 그냥 무조건 써야 됩니다. 얘는. 자, 근데 2번은 조금만 신경 써요. 한 별 하나 정도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말고사 때만 좀 써요. 기말고사 때까지만. 수능에서는 굳이 뭐 이걸 꼭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근데 마지막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지 마요. 왜? 케이스가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 잠깐만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쓰지 말라고 얘기하냐? 지금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12분의 최고 넓이에요. 그럼 절대값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접할 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쓰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런 데다가 갖다 쓰는 사람들이 그냥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쓰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외우지 말고 그냥 쓰라고요. 계산해서 쓰라고요. 다만 내신 때는 접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기말고사 대비로는 알고 있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4차 같은 경우 아니 케이스가 훨씬 많겠지. 얘는 왜냐면 그래프만 해도 온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얘도 3중분으로 접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그렇게 추천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외워서 쓰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왜 별을 100만 개를 치냐? 아니 이 참수가 둘러싸인 부분 넓이하면 무조건 2실근 나온 경우밖에 없잖아요. 얘는 안 쓸 리가 없다고요. 얘는. 괜찮아요? 이건 실수 나올 구석도 없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왜 6이라고요? 2차 적분하면 3차가 되니까. 왜 세제곱이라고요? 3차가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 요거를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를 우리가 만약에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접선을 그었어요. 만약에 그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x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만약에 1인 지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5에서 만난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자, 얘는 지금 fx 빼기 g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1과 5 사이에서 4라고 치게 4. 자, 1과 4 사이에서 1에서 중근 가지고 4에서 1차근 하나 갖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어떻게 한다고요?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이라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27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워서 들어가지는 말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얘는 그나마 좀 자주 나오니까 요거 하나 정도만 알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데 요거는 그래, 요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사실 요거까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이거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퀴즈 한 번만. 이거 하나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이거 하나만. 자, fx는 x 세제곱이에요. 자, fx랑 이 위의 점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자, 이거 한 번만 구해봅시다. 저기 빠른 친구들은 얘가 지금 벌써 답이 나옵니다. 빠른 친구들은 자, 한 10초도 안 걸려요. 문제가 뭔 말인지 이해될까? 문제가 뭔 말인지 이해될까? 어떻게 알았어? 사람이 어떻게 알았어요? 따라봐. 오케이. 그치. 방금 계속 떠든 게 그거예요. 알았어. 좀 이따 정리 설명해 줄게. 자, 뭐 만약에 헷갈리면은 접선 다 구해서 그냥 해요. 괜찮아. 문제가 조금 내줘. 자, 다 집어넣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숫자가 좀 너무 작긴 한데. 오케이. 이 뭐라고 쓴 거지? 미안. 자. 자, 그러면 이거를 일단 1차적으로 정직한 풀이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정직한 풀이. 완전 정직한 풀입니다. 자, x세제곱이에요. 자, x세제곱에서 자, 마이너스 1인 지점 접선을 그어요. 자, 걔가 만납니다. 자, 그때 그 접선의 방정식을 gx로 간다면 미분하면 3x제곱이죠. 마이너스 1 집으로는 기울기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교점 한번 구해보자. fx랑 gx가 만나는 걸 구해보니까 x세제곱은 3x 플러스 2. 자, 어차피 빼남수로 정리하죠? 됐죠? 자, 그럼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에서 중근 가질 거예요. 접하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3차, 2차, 1차 상수, 그쵸?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일 1, 마일 2, 빵. 그쵸? 또 마일 집어넣으면은 1, 마일 2, 빵. 그쵸?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교점이 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위에서 아래 거 뺀 거 충족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니까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가지는데 직선에서 곡선을 빼주죠. 자, 요 정적분이랑 똑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fx 빼기 gx입니다. 자, fx 빼기 gx가 지금 얘죠.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 그래서 인테그랄 말부터 2까지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2 적분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4분의 1 x 4제곱 빼기 2분의 3 x제곱 빼기 2x 여기다가 마이너스 1, 2를 집어넣어 주니까 16에서 1 빼주면은 15 4분의 15 빼기 2분의 3 4에서 1 뺐으니까 1이죠.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그 다음에 2에서 마일 뺐으니까 3이죠. 마6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되지? 4분의 15 빼기 18 빼기 24. 와, 4분의 마이너스 27. 그렇죠? 정적분이 4분의 마이너스 27이고 넓이는 4분의 27이라고요. 괜찮아요? 넓이는 4분의 27. 자, 근데 지금 이거를 꼭 다 해봐야 돼요? 아니, 안 해봐도 괜찮다고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 우리 그 3차 함수 이거 기억나요? 3차 함수? 아까 얘기했지만 극소값 똑같고 극대값 똑같고 대칭 지점. 대칭 지점까지 놓고 봤을 때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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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괜찮아요? 그렇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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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바뀐다고 치더라도 한번 봐봐요. 얘 지금 x세제곱이에요. 대칭점 얼마예요? 빵이죠. 그러면 얘가 빵이에요. 그럼 다시 만나는 점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2라고요. 괜찮아요? 1대 2로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1대 2. 1대 2.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좌표가 2일 수밖에 없다고요.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안 하더라도 무조건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못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의 합으로 해도 되죠. 그렇죠. 근거 계절 관계에서 빵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중근이니까 마일이니까 얘는 그냥 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맞아. 이거 어떻게 들어간다? 12분의 최고차 계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줘도 되는구나. 괜찮아요? 그렇죠.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점만 잡고 들어가도 된다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꼭 이렇게 풀어라 라는 얘기는 아닌데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자, 이 넓이에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몇 개만 풀고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쪽 이 넓이 좀 활용하는 내용 좀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잠깐만 10분 쉬었다 갑시다. 저 질문 있는 사람. 호잇. 질문 있는 사람. 아니, 알았어. 잘 자. 여러분, 잘 자. 그지? 다 재워버리네. 잘 자.